역사강 일단 시작했는데 그리스 로마 오늘 범위인데 그 전에는 야사브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강의가 있는데 그거 좀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 좀 빨아볼게요. 그리스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는 뭐가 있느냐? 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폴리스 안에는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대충 어떤 곳이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그리스 12신이지 제우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섬기는 데란 말이야. 그리고 아고라는 살짝 시장판 같은 거야. 살짝 미용 지금으로 따지자면 살짝 아줌마들 모이는 미용실 같은 느낌이야.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살짝 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야 뭐 김씨 어떻더냐. 야 좋은데 소크라테스 어떻든. 야 좋더라. 근데 못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광장 같은 곳이 아고라다. 이런 두 개가 있었다는 걸 먼저 알아두면 좋고요. 올림피아 제전. 올림피아 제전이 어떤 거냐면은 현재 올림픽의 조상이에요. 올림픽의 조상인데 여기에서 되게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 소크라테스가 레슬링 선수였고 페르세우스라는 사람은 원반 던지기를 하다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다. 굉장히 의미가 많고 그리고 이거는 딱 하나의 폴리스만 참가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에 있는 모든 폴리스들이 다 참여해. 전쟁을 계속 하다가도 올림피아 제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지. 올림피아 제전 한다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일단은 그리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 정도면 되거든. 아테네 사실상 그리스 문제가 거의 아테네밖에 안 나오다 보니 아테네를 조금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아테네가 뭐냐 바닷가 쪽에 있어. 바닷가 쪽에 있어가지고 농사가 안 됐어. 소금물이잖아. 농사가 안 된다고 배 타고 다녔어.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리스 쪽에서 많이 나오는 과일이 뭐야? 올리브. 혹시 여기서 올리브 좋아한다 손? 니 좋아하세요? 니는 그냥 다 처먹잖아. 생각해봐. 니들 비비큐 치킨 브랜드 있잖아. 근데 여기에 황금 올리브 치킨이라고 있어. 근데 얘네들은 뭘 먹었냐? 황금 올리브 치킨에서 치킨을 빼고 올리브만 먹었다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족같은 올리브를 어떻게든 팔아 제끼려고 배를 타고 올리브를 팔러갔어. 그래서 배를 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족같은 올리브 계속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신기한 과일이잖아. 그러니까 호구쉐키 이러면서 파는 거지. 이거 존나 맛없는데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호갱짓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야? 시민들이잖아. 근데 시민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는데 왜 나는 정치에 참여 못해? 참정권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솔론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지. 재산이 많으면 참정권을 많이 주고 재산이 적으면 참정권을 적게 주겠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나는 표를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시우가 돈이 많으면은 시우가 한 10표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기분이 좋겠냐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참정권 덜 받는 거잖아. 얼마나 짜증이나. 그래가지고 솔론 탈락. 그 다음에 나온 애가 클레이스네스. 살짝 그리스 아테네를 여기 교실이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떠들 것 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추방시킨다. 여기도 똑같아. 도자기 조각에다가 살짝 마음에 안 들었던 새끼 이름을 적어. 자기한테 못 들켰는데
자기한테 별로 못 때렸던 애를 이름을 적는다. 개인적으로 나는 시우. 시우를 적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김효린을 적든지 김민주를 적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겠지. 이름이 많이 나오는 애는 당분간 추방이야. 그런 제도야. 근데 소리 줬대. 근데 여기에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애도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시민한테 권리를 많이 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클레이스테네스도 일단 탈락. 그리고 페리클레스가 대충 뭐 했는지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해. 내 기억상으로는 한 4가지 있을 거거든. 민회입법. 민회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노는 반성회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거기에서 여기 민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러면 일단은 시민들한테는 땡큐지, 그지? 그리고 관리를 추천했어. 아무리 관리가 민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투표를 못 받으면 어떡해? 살짝 반장 선거 같은 느낌이지. 내가 1학년 2반일 때를 아는 애들은 내가 이거 반장 선거를 했다가 한 표 받고 떨어진 걸 알 거거든? 그런 반장이 민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근데 나같이 표 못 받는 애들은 어떡해? 법을 못 만들고 그냥 사실상 권리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또처럼 뽑기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김민주가 민회에 들어가라, 이번에는 송라이가 민회에 들어가라, 이런 거지. 그러면은 공평하니까. 그리고 시민에게 수당을 줬어. 근데 법을 일단은 민회에 들어가려면은 돈이 있어야지 일단은 살 거 아니야. 근데 돈 없는 시민들은 어떻게? 민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굶어 죽겠지. 근데 만약에 돈 없는 시민들이 추첨을 받아서 민회에 들어갔으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반장 선거 당선되면은 돈을 줘버리는 거야. 뽑기로 반장 선거를 했는데도.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 시민의 권리가 올라갔지. 근데 살펴봐. 아까 말했듯이 시민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참정권을 받았다고 했잖아. 물론 전쟁에 나가서도 돈을 벌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가 되게 작잖아. 근데 많은 군사들이랑 싸워야 돼. 많은 왜군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10킬을 했다고 치자. 10명을 죽였어. 10명을 죽였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 10명을 죽였는데 얼마나 화가 나. 근데 이 킬을 한 사람들은 누구야? 성인 남자들이지. 왜냐하면은 군대도 성인 남자들이 가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전쟁 안 나가는 애들 굳이 참정권을 줄 필요 있나? 없잖아. 전쟁 안 나가는 애들이 하면 누가 있지?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딱 생각한 거지. 얘네들은 전쟁 못하잖아. 여성은 약하고 노예는 칼도 제대로 못 잡을 것 같고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자객일 수도 있잖아. 이 3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정권도 주지 않겠다. 이게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치의 한계인 거지. 그때 생각하면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 잡아놓은 것 같거든. 그리고 스파르타. 혹시 자기가 스파르타 나오는 영화를 봤다? 손 아무도 없구나. 좀 들어. 스파르타인데 생각하면 대충 어떤 애들이 떠올라. 일단은 머리를 그려보자. 머리. 사람 머리거든. 이게 아테네인들 머리고 이게 스파르타인 머리야. 아테네인들은 뇌 속에 뭐가 들어있냐? 대충 뭐 민주주의, 올리브 같은 것들이 들어있겠지. 근데 스파르타인들은 뇌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죽이기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이거 진짜 스파르타인의 뇌는 근육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뇌 속에 죽이기라는 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은 스파르타는 이런 구조거든. 이게 대충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이 노예야. 그리고 얘네들이 스파르타인이야. 근데 여기 이걸 보면은 스파르타인이 노예들 위에 있잖아. 근데 노예보다 스파르타인이 약하면 어떡해? 노예가 죽이러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스파르타인이 강해야지. 스파르타인이 엄청나게 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인은 어릴 적부터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6살, 7살 때 이미 군대를 2번 정도 갔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뇌 죽이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대충 무슨 말인지 알지? 얘네들은 살짝 많은 노예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귀족 중심의 정치였어. 왜냐하면 노예들한테도 아테네처럼 노예들한테 참정권을 줘버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또 기어오를 수도 있잖아. 대충 뭐 스파르타는 이 정도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 진영의 멸망의 이유는 얘네들이 살짝 무슨 말이냐면은 아테네 편과 스파르타 편. 전에 아테네랑 그리스 진영이랑 페르시아가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누가 이거 그리스 진영이 이겨버렸어. 그리스 진영이 이겼어. 근데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이긴 애들이 아테네였거든. 그러면은 얘네들이 보기에는 어때? 아테네가 현재 폴리스 중에서는 제일 세지. 제일 세니까 얘네들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자. 델로스 동맹. 근데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조금 라이벌이야. 그러면 스파르타 친구들 기분이 어떻겠어? 봐봐, 내가 근육이라고 했잖아. 내가 근육인데 아테네인도 죽여버리고 싶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동맹을 만들어. 이게 펠로폰네소스 동맹. 다시 괜찮다. 그냥 펠 동맹이라고 할게. 그리고 얘네 둘이랑 싸워. 근데 누가 더 세겠어? 내 구조를 봐봐. 누가 더 세? 근육으로 꽉 차있는 애가 이기지. 스파르타가 이거든? 근데 스파르타가 이긴 이겼는데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싸우면서 둘 다 완전히 약해져버렸어. 완전히 전투력이 다운돼버린 거지.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입맛 싹 다시고 그리스 진영을 그냥 다 멸망시켜버렸어.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가 나와. 마케도니아는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알렉산드로스 이 사람이 즉위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리스 진영을 멸망시켜버린 후에 이제 동쪽까지 자기 영토를 만들 생각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내 땅이 너무 넓은데 내가 조금 엄격하게 해버리면은 어디에서든지 반란이 일어나겠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문화들을 섞어 놓을 생각을 한 거야. 일단은 알렉산드로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거든. 그래가지고 그리스를 되게 좋아했어. 근데 왜 그리스를 멸망시켰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리스어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거냐면 조금 그리스에는 아까 폴리스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 폴리스랑 비슷하게 생긴 도시들을 자기 정복지 여러 개에다가 그냥 딱딱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동방의 전제군주 체제. 전제군주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정치 방식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그대로 계승을 한 거지. 너네들의 문화를 존중하겠다 시고.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하되 니를 생각해봐. 중국인이 그리스어 잘할 것 같아? 중국인 억양으로는 그리스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공용어이긴 한데 니들 나라 말도 쓰게 해줄게. 이게 그리스어 공용어 그리고 얘네들의 정책이 되게 관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죽어버렸어. 현장 역사책 같은 데 보면 조금 잘된 왕 설명을 막 하다가 갑자기 확 망해버리잖아. 그치? 얘네들도 이걸 알렉산드로스 잘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얘가 죽으니까 쓱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분열. 이래서 마케도니아가 멸망하고 그리스 세계도 멸망하게 됐다. 근데 그리스랑 마케도니아 쪽은 문화가 좀 많이 나와. 그리스 문화를 조금 설명해보자면 인간 중심의 문화, 종교의 조예 깊은 우리 이지민 씨, 예수가 바람을 피던? 예수 바람 안 피지? 예수가 도둑질해? 예수 도둑질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사람도 안 죽이지.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조금이라도 읽어본 애들은 알 거야. 제우스 이 사람. 제우스 진짜 삼천궁녀야. 아니 이것보다 더 이상할 수 있어. 그러면 제우스는 어떤 거야? 중세에서 생각하는 살짝 완벽한 신의 이미지가 아니야. 오히려 인간적인 거지. 아니 바람 피는 게 왜 인간적이냐. 그 당시에는 일소 다 진리였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중세시대에는 예수가 바람을 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런 걸 서슴없이 하는 거야. 야 제우스 바람 폈다는데, 헤라 자기 부하 눈 떼가지고 공장한테 붙였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해. 신들도 인간적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겠어. 자기들의 문화도 인간적이어야 하는 거야. 왜냐면은 신들이 이미 인간적이니까 자기들도 그 사람한테 따라야겠지. 그리고 이런 걸 세워. 진짜 이렇게 생겼어. 진짜 책 봐. 진짜 이렇게 생겼어.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비야. 그거 황금비는 책이 안 나오지만 내가 아는 바로 살짝 이길 거야. EM 플러스 N. 이게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황금비거든. 이 황금비로 만들어진 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지. 균형도 중요시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은 철학 이야기를 하고 가거든. 소피스트라는 애들이 있어. 소피스트가 대충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리모컨이 여러분들은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검은색이지. 근데 만약에 이걸 빨간 조명을 비춰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초록 조명을 비춰서 보면은 초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 누구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진리가 똑같을 수는 없다. 진리의 상대성. 그리고 살짝 이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데 느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초록색 조명을 비추든 빨간색 조명을 비추든 결국 검은색인 거는 검은색인 거잖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러는 거지. 뭔 개소리냐. 우리가 보인다고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냐. 얘는 어차피 검은색일 뿐인데. 절대적인 거라고. 진리의 절대성. 그리고 소크라테스 제자였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철학의 토대가 되었다. 잠깐만 숨 좀 고르자. 왜냐하면 이거 쉬어야거든. 잠깐 자기 교과서 잠깐 보고 있으세요. 혹시 이때까지 뭐 아까 EM 플러스 N 대 N이라 했거든? 그건 안 나오고 있죠? 아니 그거 안 나왔어. 그럼요. 야, 스파르타가 폴리스야? 스파르타도 폴리스야. 그리스에 있는 모든 그리스에 혹시 뭐 나라 이름 같은 게 나오자면 그거는 다 폴리스야. 알렉산드로스도 지옥에 물 존나 오네 진짜. 알렉산드로스도 폴리스야? 알렉산드리아는 폴리스랑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근데 폴리스라고는 할 수 있어. 아 그래?
지우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보다는 사실상 알렉산드로스로 통해 일어난 문화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야. 헬레니즘. 너네들이 만약에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일단 너네들은 폴리스 안에서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 근데 폴리스가 이제 알렉산드로스 때문에 망해버렸어. 망해버렸는데 굳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돼? 아니잖아. 개인주의. 어차피 폴리스도 없겠다. 우리 한번 신나게 개인주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 아까 알렉산드로스가 말했듯이 자기 영토가 너무 넓은데 몇 명이 사람 됨됨이가 안 된다고 차별을 하면 되겠냐고. 다 똑같은 시민이어야지만 그 제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살짝 교과서에 보면 살짝 이런 동상 같은 게 있어. 살짝 이런 모양이야. 니들은 봤겠지만 진짜 이런 모양이야. 그리고 또 옆에 또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뭔가 또 이상한 뱀 같은 거에 둘러싸여 있어. 이거 진짜 니들 교과서 보면 있잖아. 나우콘상. 진짜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리스인들이 조금 균형 같은 거를 중요시했다면은 헬레니즘 쪽에서는 조금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했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그냥 균형만 맞춰져 있잖아. 근데 얘는 막 얘가 비명을 실어 막. 시야를 하면서 막 비명을 실어. 사람의 감정과 몸짓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얘네 뒤에는 둘 다 학파라는 이름이 있거든. 그리고 얘네는 뭐 그런 철학이 있었어. 자세히 얘네들에 대한 철학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한테는 이지민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붙여본 다음에 50분 동안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한 얘기라도 꺼내면 내가 미술씨한테 심한 마인드맵 그려야 되는데 20분 동안 성체가 뭐냐니 이 시기야. 야 이 새끼야 마인드맵에 성체 나오다? 뭐하는 새끼야? 어쨌든 헬레니즘 문화를 요약해보자면은 역동적 표현,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이런 5개의 키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그리스보다 더 중요한 로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름 헷갈려.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 아니 프린캡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셋 다 같은 사람이야. 프린캡스랑 아우구스투스랑 옥타비아누스랑 셋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로마를 되게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얘네들이 똑같은 사람인 것도 몰라. 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아. 얘네 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하게 얘네들은 살짝 헬레니즘이라고 완전히 딱 외국어로 돼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은근히 한자어가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호민관, 집정관 이런 거지. 어떻게든 외국에 있는 거를 우리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든 번역을 해보려고 이상한 한자어를 갖다 쓰다 보니 조금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나서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왕이 다스렸어. 근데 왕이 좀 나쁜 짓을 했다가 귀족들이 몰아내고 공화정을 했어. 그리고 막 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나. 아까 그리스랑 똑같은 레퍼토리야. 평민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야, 내가 그리스에서 13킬 0데스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참정권을 안 주는 건데? 얘네들이 참정권을 왜?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만드느냐? 호민관과 평민회와 12평화를 만들었다. 호민관은 살짝 뭐 해야 되냐면은 평민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애들이야. 예를 들어서 귀족들이 평민들의 과일 사용을 제재합시다 하면은 호인관이 안 됩니다 하는 애들인 거지.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애들이다. 그리고 이 혼관은 평민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1%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시민한테 깝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권리를 잘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한테 야 너 나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칸은 살짝 뭐 해야 되지? 살짝 이런 느낌이야. 얘네들의 내용을 다 요약하자면 평민 안 괴롭히기가 되거든. 얘네들도 결국에는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한 상태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 그리고 로마가 싸웠어. 카르타고는 조금 그 화살을 많이 들여다봤다면 알 거야. 페니키아 쪽에 보면 있잖아. 카르타고 같은 식민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근데 얘네들이 조금 체력을 키운 거지. 그리고 로마. 결과는 누가 이겼어? 아프리칸이랑 유러피안이랑 붙는데 유러피안이 조금 더 무기가 좋다. 그러면 유러피안이 이기겠지. 그리고 카르타고가 땅이 넓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원래 이 정도의 땅만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이만큼의 땅도 같이 가지게 되었다. 근데 그러면 어때? 땅이 많아졌겠지. 그리고 조금 살짝 뭐라 해야 되지? 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중에 여기는 내 거다. 그리고 여기를 내 농장으로 만들 거야. 라티푼디움. 살짝 동네 같은 데 보면은 살짝 중소기업 같아 보이는 마트가 있고 완전 대기업인 마트가 있잖니. 살짝 중소기업인 마트가 자영농. 살짝 대기업인 마트가 라티푼디움. 자영농, 그러니까 혼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높다면 얘네들은 어차피 넘치고 넘치는 게 농산물인데 굳이 꼭 비싸게 팔아야겠어? 싸게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어디만 가? 라티푼디움만 가야지. 그래서 자영농이 결국에는 몰라가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 로마의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나온 거지. 그라쿠스 형제가 뭐 이런저런 말을 해. 요약을 하자면은 자영농 그만 괴롭히라. 자영농을 그만 괴롭히라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암살당해. 누구한테 암살당하냐? 이런 힘 있는 애들한테 암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가 뒤진 후에 카이사르. 너네들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는 김기현쌤한테 조금 많이 들어가서 알겠지만 나는 시저가 로마 발음으로 카이사르라는 말을 한 5번 정도 들은 것 같거든. 니들도 많이 들었지. 시저가 카이사르라고. 지겨워 죽겠구나. 카이사르가 살짝 어떤 이랬냐, 군인이었어. 그러니까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박정희야. 로마판 박정희야. 이거 진짜야. 로마판 박정희라고. 힘도 셌다고 이 새끼. 그러면 어떻게 했어? 무조건 따라야겠지. 근데 박정희도 총에 맞았어 진짜. 얘는 칼에 맞았어 죽어. 아이씨 나 김기현 쌤이 말아주는 카이사르랑 브루투스 영국 보고 싶었는데 그러기는 못 봤어. 그냥 카이사르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얘가 브루투스야. 얘가 오랜만에 산책을 하다가 브루투스를 만난 거야. 브루투스를 만나가지고 안녕 하는 거지. 그리고 안녕 하면서 얘는 카리스 빼가지고 한 24번 찍었다 그랬어. 김기현 쌤은 이상하게 디테일 같은 거 많이 신경 쓰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24번 찌르더라고. 그리고 얘가 유연이 뭐냐면 느금만 아니었고 브루투스 너마저였거든. 나였으면 브루투스 느금만 이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로 결국에는 죽음아.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라는 애가 보자. 옥타비아누스가 대충 어떤 애냐, 카이사르의 입양아야. 카이사르가 입양한 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인 거야.
사인서류가 생각해보면 군인이잖아. 군인이니까 조금 힘센 애를 자기한테 입양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힘센 애 중에 한 명이 옥타비아누스였어. 근데 얘가 그냥 힘세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해. 똑똑하고 힘도 세. 그러면은 원로원에서 뭘 지어줘야겠어? 조금 멋진 별명을 지어줘야겠지. 아우구스투스라는 걸 지어줘. 아우구스투스가 대충 어떤 뜻이냐면 개쩌는 놈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존엄한자긴 한데 그냥 존엄한자라고 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개쩌는 놈이라 할게. 근데 나는 옥타비아누스가 뭐했냐면 나 개쩌지 않다. 나는 그저 제 1심이다. 이게 프린캐스야. 이제 이해가 되겠지? 아까 말한 옥타비아누스랑 아우구스투스랑 프린캐스랑 같은 사람인 이유가 바로 이거야. 왜냐면은 이거 둘 다 옥타비아누스의 별명이니까.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난 뒤에 사실상 로마는 원래는 귀족들이랑